여러분,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더욱 빛나는 나에 오신 걸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혹시 이런 사람 보신 적 있나요? 대화를 시작할 때마다 사람들의 마음을 스르르 열고 분위기를 순식간에 따뜻하게 만드는 사람들 말이에요. 그들이 특별히 말을 잘하거나 화려한 화술을 가진 것 같지는 않은데 신기하게도 언제나 대화의 중심이 되고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안정감을 줍니다. 그 비결이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사실 그 비결은 대단히 복잡하거나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들이 무심코 자주 사용하는 단 한마디의 말 때문인데요. 오늘은 정서지능이 높은 사람들이 왜 이 말을 사용하는지, 그리고 우리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지 깊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감정은 우리 삶의 언어입니다. 정서지능, 흔히 EQ라 불리는 이 능력은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다스리며 타인의 감정을 공감하고 소통하는 힘을 의미합니다. 데니얼 골먼은 이를 5가지로 정의했죠. 자기인식, 자기조절, 동기부여, 공감, 그리고 사회적 기술. 정서지능은 마음을 다루는 내비게이션 시스템과도 같습니다. 목적지가 뚜렷한 도로 위에서도 돌발 상황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잖아요. 내비게이션이 도로 상황에 따라 우회로를 알려주듯 정서지능은 우리의 감정과 타인의 감정을 현명하게 처리할 길을 안내합니다. 정서지능이 높은 사람들의 대화는 마치 따뜻한 바람이 스치는 것 같습니다. 그들의 말에는 감정과 공감이 담겨 있죠. 그렇다면 감정과 공감은 타고나야 하는 걸까요? 놀랍게도 정서지능은 타고난 재능보다는 연습과 경험을 통해 키울 수 있는 능력입니다. 마치 근육처럼 꾸준히 사용하고 단련할수록 더 강해지는 것이죠. 지금부터 그런 정서지능을 키우기 위해 우리가 어떤 말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그런 정서지능의 힘을 보여주는 일화를 하나 소개할게요. 여기 친구들 모임이 있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어느 날 한 친구가 조금 늦게 도착했어요. 얼굴에는 피곤함이 가득하고 무언가 좋지 않은 일이 있었던 듯 보입니다. 그 상황에서 2가지 다른 반응을 상상해 볼까요? 한 친구는 "너 오늘 왜 이렇게 늦었어?" 라고 짜증 섞인 목소리로 묻습니다. 반면 다른 친구는 조용히 다가와 "괜찮아? 무슨 일 있어?" 라고 말하죠. 이 두 말은 마치 엇갈린 신호처럼 상대에게 전혀 다른 영향을 미칩니다. 첫 번째 반응은 마치 꽉 막힌 도로처럼 방어적이고 스트레스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곤하고 힘든 상태에서 누군가가 비난하듯 물으면 상대는 더 위축되거나 짜증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2번째 반응은 상대의 감정을 먼저 살피고 공감하려는 태도를 보여줍니다. "괜찮아?" 라는 질문은 단순한 3글자지만 내 감정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 한마디로 상대방은 안심하고 자신의 이야기를 꺼낼 수 있는 공간을 얻습니다. 심리학자 데니얼 골먼은 그의 저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감은 단순히 타인의 입장을 이해하는 것을 넘어 그들의 감정 속으로 깊이 들어가 그들의 세계를 느끼는 것이다. 바로 이 공감의 시작점이 "괜찮아?" 같은 작은 말에서 비롯됩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괜찮아?" 와 같은 공감의 언어를 무심코 사용하는 사람들은 정서지능이 높은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이는 타인의 감정을 인식하고 적절하게 반응하며 신뢰를 형성하는 능력과 연결됩니다. 공감은 대화를 부드럽게 만들 뿐 아니라 관계를 깊어지게 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이 말을 사용하는 사람은 마치 상대의 마음에 작은 창문을 열어주는 사람과도 같습니다. "괜찮아?" 는 사소해 보이지만 그 효과는 놀랍도록 강력합니다. 이 말은 상대에게 단순히 말을 건네는 것을 넘어 감정을 이해하려는 진심 어린 태도를 보여줍니다. 정서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이런 작은 말 한마디로도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함과 안정감을 전하는 법을 알고 있는 것이죠. 마치 추운 겨울날 손을 녹이는 따뜻한 찻잔처럼 괜찮아? 라는 말은 사람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데워줍니다. 이처럼 작은 말 한마디가 만들어내는 따뜻한 변화는 우리 모두가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힘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언어로 마음을 안아주는 유일한 말, 고마워입니다. 한 직장에서 팀 프로젝트가 끝난 날입니다. 팀원이 열심히 준비한 보고서를 제출했을 때 한 사람은 아무 말 없이 그냥 지나칩니다. 하지만 또 다른 사람은 밝은 미소와 함께 말합니다. 정말 고마워. 내 덕분에 이번 프로젝트가 잘 끝났어. 이 두 상황은 단순한 한마디 차이지만 팀원의 마음에는 완전히 다른 울림을 남깁니다. 고마워라는 말은 정서지능의 또 다른 핵심 요소인 감사를 보여주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감사의 표현은 관계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모두의 행복감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는 하버드 대학교의 연구에서도 뒷받침되는데, 감사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은 더 긍정적인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스트레스를 더 잘 관리한다고 밝혀졌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예의 바른 표현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당신이 소중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언어적 포옹과도 같습니다. 예를 들어 사소한 도움이라도 진심 어린 고마워를 들었을 때 우리는 자신이 인정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는 신뢰와 유대감을 쌓는 기초가 됩니다. 정서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고마워라는 말을 습관처럼 사용합니다. 그들은 감사의 힘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소한 순간에도 진심으로 상대방의 노력을 인정하려 합니다. 이런 말 한마디가 팀의 분위기를 변화시키고 가족 간의 유대를 깊게 만들며 친구 간의 관계를 더욱 단단히 연결합니다. 마치 잔잔한 물결이 퍼져나가듯 고마워라는 말은 듣는 사람의 마음에 긍정적인 파장을 일으킵니다. 그 파장은 다시 주변 사람들에게 퍼져 결국 더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가게 되죠. 그러니 오늘 여러분도 고마워라는 말을 더 자주, 더 진심으로 건네보는 건 어떨까요? 세 번째는 마음을 초대하는 특별한 말, 내 생각은 어때? 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친구들과 함께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자신만의 의견을 강하게 주장하며 대화를 이끄는 반면, 다른 사람은 이렇게 묻습니다. 내 생각은 어때? 이 단순한 질문은 마치 대화의 초대장을 건네는 것과 같습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의견을 공유할 기회를 주고 대화의 중심에 서게 만들죠. 내 생각은 어때? 라는 질문은 정서지능의 또 다른 중요한 요소인 존중과 협력의 상징입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타인의 의견을 경청하고 질문하는 태도는 신뢰를 형성하며 협력적인 관계를 만들어냅니다. 이는 특히 직장이나 가족, 친구 사이의 관계에서 갈등을 줄이고 더 나은 결정을 이끄는데 필수적입니다. 정서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단순히 자신의 의견을 내세우기보다 상대방의 생각과 감정을 존중합니다. 내 생각은 어때? 라는 질문을 던질 때 그들은 단지 대답을 듣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대화를 풍성하게 만들고 상대방이 더 솔직하고 개방적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하도록 돕습니다. 이 질문은 마치 대화의 문을 여는 열쇠와 같습니다. 닫혀있던 마음이 열리고 상대방은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정서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이 질문이 만들어내는 긍정적인 변화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를 자연스럽게 대화 속에 녹여냅니다. 그러니 다음 대화에서 한번 물어보세요. 내 생각은 어때? 이 작은 질문이 상대방과의 관계를 얼마나 깊고 풍요롭게 만들어주는지 직접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는 마음에 박수를 보내는 한마디, 수고했어 또는 잘했어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중요한 발표를 끝낸 동료가 있습니다. 표정에는 긴장이 아직 남아있고 몸은 지친 기색을 감추지 못합니다. 이때 어떤 사람은 그냥 지나치겠지만 또 다른 사람은 다가와 미소 지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수고했어. 덕분에 정말 잘 끝났어. 이 단순한 한마디는 그저 칭찬을 넘어 상대방의 노력을 인정하고 마음을 감싸주는 언어의 박수와도 같습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수고했어나 잘했어 같은 말은 단순히 듣는 사람의 기분을 좋게 만들 뿐 아니라 자신감을 높이고 동기를 부여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칭찬과 격려는 자신을 바라보는 시각을 긍정적으로 변화시켜 줄 뿐만 아니라 관계의 신뢰를 더욱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우리의 일상에서 이러한 말 한마디는 상대방의 마음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수고했어라는 말을 전할 때 단순히 피상적인 칭찬으로 들릴 수 있지만 이 말은 무언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나는 내 노력을 보고 있어. 내가 얼마나 애썼는지 알아라는 따뜻한 인식을 담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인정과 격려는 마치 추운 날씨에 몸을 녹여주는 따뜻한 담요처럼 상대방에게 안도감과 동기를 줍니다. 예를 들어 팀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후 팀원들에게 모두들 정말 수고 많았어요. 여러분 덕분에 이번 프로젝트가 빛났습니다 라고 말하면 팀원들은 단순히 일을 끝냈다는 성취감을 넘어서 자신이 팀에서 중요한 존재라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는 다음 과제에 대한 동기부여와 책임감을 동시에 키우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물론 수고했어라는 말은 단순히 직장에서만 쓰이는 말은 아닙니다. 가족 간에도 친구 간에도 이 말은 관계를 더 끈끈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오랜 시간 동안 무언가를 준비하고 노력했을 때 너 정말 고생 많았어. 너 아니었으면 이렇게 못했을 거야 라고 말하면 단순한 인정 이상의 감정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자신이 노력한 만큼 그 가치를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에 깊은 감동을 받게 됩니다. 수고했어라는 말은 사실상 짧지만 상대방의 고생과 노력을 한 번에 어루만져주는 언어적 포옹과도 같습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은 자신이 인정받았다는 따뜻한 감정과 함께 앞으로 더 잘하고 싶은 동기를 얻습니다. 작은 말 한마디지만 그 파급력은 우리의 예상보다 훨씬 크고 깊습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도 주저하지 말고 주변 사람들에게 수고했어라는 말을 건네보세요.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그들의 하루를 더 빛나게 만들고 관계를 더욱 따뜻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5번째, 관계를 치유하는 마법의 말, 미안해입니다.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다 무심코 그 마음에 작은 상처를 남긴 적 있지 않나요? 또는 사소한 말 한마디로 대화의 온도가 갑자기 차가워졌던 순간 말이에요. 그럴 때 짧지만 강력한 이 한마디가 어떤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아시나요? 바로 미안해입니다. 미안해는 단순한 사과가 아닙니다. 이 말은 마치 꽉 닫힌 문을 열어주는 열쇠와도 같습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관계를 회복시키는 따뜻한 언어적 포옹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이 약함의 표현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미안해는 진정으로 강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가장 용감한 말입니다. 심리학자 브레네 브라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취약함은 두려움과 고통의 문을 여는 동시에 용기와 사랑이 시작되는 곳이다. 미안해는 바로 그 취약함을 드러내는 말입니다. 상대방에게 내가 너를 배려하지 못한 순간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이 말이 가진 놀라운 힘은 단순히 갈등을 해결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관계를 치유하며 그 관계를 한 단계 더 깊고 특별하게 만들어줍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아이와 부모 간의 다툼 상황을 떠올려 보세요. 부모가 자존심을 내려놓고 아이에게 그때 내 기분을 이해하지 못해서 정말 미안했어라고 말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이는 단순히 사과를 받는 것을 넘어 자신이 중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부모의 진심 어린 사과는 아이의 마음을 어루만지며 부모와 아이 사이의 신뢰와 애정을 더욱 깊게 만들어줍니다. 직장에서도 이 마법의 말은 유효합니다. 팀장이 부하 직원의 노력을 제대로 알아주지 못한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그 팀장이 어느 날 다가와 내가 너의 노력을 충분히 인정하지 못했던 것 같아. 정말 미안해라고 말한다면요? 그 순간 직원은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았다는 느낌과 함께 더 큰 동기와 신뢰를 얻게 될 것입니다. 단순한 한마디지만 그 울림은 직장 내 분위기를 변화시키는 강력한 힘이 됩니다. 진심 어린 미안해를 말하기 위해 꼭 기억해야 할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책임감입니다. 자신의 행동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분명히 인식하고 변명하지 않아야 합니다. 둘째, 공감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들의 감정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셋째, 회복 의지입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 3가지 요소를 갖춘 사과는 단순히 갈등을 없애는 것을 넘어 관계를 새롭게 출발하게 만드는 힘을 가집니다. 미안해라는 말은 마치 거센 폭풍 뒤에 떠오르는 무지개와도 같습니다. 관계 속의 갈등이라는 어둠을 걷어내고 더 밝고 건강한 연결로 우리를 이끕니다. 이 말이 짧고 단순하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과 용기는 상대방의 마음을 어루만질 수 있는 깊이를 가집니다. 관계의 균열이 가장 클 때 그 틈을 메우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바로 미안해입니다. 그러니 주저하지 말고 용기 있게 말해보세요. 미안해. 이 말 한마디가 당신과 상대방의 세상을 얼마나 따뜻하게 바꿔놓을지 직접 느껴보세요. 때로는 한 번의 사과가 수십 번의 다툼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미안해라는 말로 관계를 치유하는 기적을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바로 지금 누군가가 당신의 이 한마디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현대자기계발 철학의 아버지 나폴레온 힐은 말했습니다. 말은 인류가 가진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마음을 다치게도 치유하게도 할 수 있죠.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괜찮아, 고마워, 내 생각은 어때? 수고했어, 그리고 미안해 같은 말들은 단순한 단어가 아닙니다. 이들은 마음과 마음을 잇는 다리가 되고 관계를 회복시키는 마법 같은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의 말은 누군가의 삶의 온기를 전할 수 있는 작은 불씨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여러분도 그 불씨를 세상에 전해주세요. 한마디의 말이 누군가의 하루 그리고 삶을 얼마나 따뜻하게 바꿀 수 있는지 직접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말이 더 많은 이들에게 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말을 들었을 때 마음이 따뜻해지나요? 댓글로 따뜻함을 나눠주세요. 많은 분들께 위로와 용기가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필요한 분들께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더 많은 공감을 나눠보세요. 오늘도 소중한 관계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진 하루였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더욱 빛나는 나였습니다.